바쁜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사무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건강검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민준 씨는 최근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평소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진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날, 김민준 씨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진 과정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김민준 씨는 놓치기 쉽고 중요도를 간과하기 쉬운 여러 검사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체지방 검사가 있었습니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지방률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막상 체지방 검사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그는 결과지를 받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체중은 정상 범위였지만 체지방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근육량이 적고 지방량이 많은 숨은 비만 상태임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액 검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 체근 증가하고 이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혈당 관리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기준치를 넘어 경계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평소 자주 마시던 과일, 주스와 에너지 드링크를 자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등골격계 검사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오래 일하는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정확한 검진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민준 씨 또한 회사에서 오래 앉아있는 데스크워크로 인해 목과 허리에 잦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검진 결과 그의 척추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운동과 올바른 자세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정신건강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은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외면하기 쉽습니다. 김민준 씨는 최근 가벼운 불면증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검진으로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의와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김민준 씨는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새롭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자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간과했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개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글루텐 프리 식단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기를 얻은 건강식 트렌드 중 하나다. 글루텐은 호밀, 보리와 같은 곡물에 포함된 단백질의 일종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셀리악병 환자가 있다. 셀리악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글루텐을 섭취하면 소장에 염증이 생겨 영양소 흡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이 없는 사람들 역시 글루텐 프리 식단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글루텐 프리 식단이 체중 감량, 소화 개선, 에너지 수준 향상 등 다양한 건강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유명 셀러브리티들의 사례가 이것을 뒷받침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제니퍼는 최근 글루텐 프리 식단에 도전하기 시작한 30대 여성이다. 그녀는 몇 년간 만성 피로와 작은 소화 문제를 겪으며 다양한 건강법을 시도했다. 주변의 권유로 글루텐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피로가 줄고 소화가 개선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제니퍼가 계속해서 글루텐 프리 생활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50대인 마이크는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기존에 즐기던 빵과 파스타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글루텐 섭취를 재개했다. 마이크는 굳이 셀리악병이 아닌 이상 글루텐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루텐 프리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이점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글루텐 프리는 셀리악병이나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글루텐 프리 식단은 영양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글루텐이 포함된 전통적인 곡물에는 신체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제거할 경우 이러한 영양소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습관은 개인의 필요와 안정성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글루텐 프리 식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추천되는 해결책은 아니다. 글루텐 프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잘 관찰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각자가 선택한 식단이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민수는 첫걸음으로 저칼로리 식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부터 주변 사람들의 추천까지 웬만한 방법은 다 시도해보았지만 정보가 너무 많고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언제나 먹고 싶은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이기도 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인 수진이의 권유로 저칼로리 식품 탐험기 나는 식품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람회는 큰 홀에서 열렸고 그곳에는 다양한 저칼로리 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수는 하나의 지도와 몇 가지 미션을 받았다. 그 미션은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며 저칼로리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건강한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샐러드 천국이라는 부스였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들이 놓여 있었고 현장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다. 민수는 깻잎, 양상추, 그리고 파프리카를 이용한 저칼로리 드레싱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
그 드레싱의 비법은 바로 식초와 레몬즙 그리고 약간의 발사믹이었다. 생각 외로 맛이 훌륭해서 민수는 매우 만족하며 다음 부스로 이동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해조류의 비밀 부스였다. 이곳에서 민수는 미역과 다시마가 다이어트에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도와준다는 것을 배웠다. 현장에서 미역국을 직접 시식해본 민수는 약간의 소금만으로 깊은 맛을 내는 해조류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세 번째 부스는 곡물의 힘이었다. 여기에서는 큐나, 귀리, 현미 같은 다양한 곡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이런 곡물들을 활용한 저칼로리 식사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민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맛있는 퀴노아 샐러드를 만드는 걸 보면서 기존의 백미 대신 다양한 곡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부스는 과일로 만드는 디저트였다. 여러 종류의 베리류와 저당, 레시피로 만든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민수는 특히 요거트와 혼합된 블루베리 디저트를 시식했는데 저당이지만 충분히 단맛을 느낄 수 있었고 식사 후 단 것이 당길 때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았다. 박람회를 마치면서 민수는 다양한 저칼로리 식품들이 포만감을 주고 건강을 챙기면서도 다이어트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하면서 민수의 다이어트 여정은 보다 즐거운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다이어트가 단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여행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젤로네온이라는 작은 마을은 그 어느 곳보다도 평화롭고 고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황금빛의 특별한 수면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이 수면 비법 덕분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깊고 상쾌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마을에 처음 온 방문자들은 대개 마을 사람들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당연히 이상하게 여겼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여행자 한 명이 젤로네온 마을의 수면 비법에 미혹되어 그 비결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름을 민수라고 밝힌 그는 수면 혁명을 꿈꾸며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할머니였다. 김할머니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수면의 시작은 마음속 평화로부터 오지. 나는 항상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날의 기분 좋은 일을 되새기며 눈을 감는단다. 민수는 메모를 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다음으로 만난 이는 남쪽 언덕에 사는 판농부였다. 판농부는 수면의 비결이 자연과의 조화라고 믿었다.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산책을 하면 하루가 다르게 에너지가 솟아나. 그러면 밤에 잠들기도 쉽고 아침에 더 개운해진다네. 민수는 그의 말에 감명을 받으며 메모장에 추가했다. 계속해서 민수는 젤로네온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폐점 후 책방을 운영하는 최 사장은 이렇게 조언했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라네. 나는 밤마다 독서를 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 잠들기 직전에는 조명은 물론 모든 전자기기를 꺼둔단다. 민수는 이 말에도 깊이 공감하며 수면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 수채화를 그리는 김화가는 명상과 호흡에 대해 설명했다. 일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숨을 천천히 고르면 머리가 개운해지지. 명상은 하루 중 잠자기 전 평온함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지. 민수는 이것이 젤로네온 마을 수면 비법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젤로네온에서의 며칠 동안 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하고도 특별한 비법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하며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젤로네온 마을에서 배운 수면 비법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었다. 마을에서의 경험은 민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잠을 가져다주는 큰 계기가 되었다. 젤로네온의 특별한 수면 비결을 통해 이제 민수와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즐기게 되었다. 젤로네온 마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마을의 평화로운 밤하늘처럼 모두가 잊지 못할 안락한 잠을 지속적으로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